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7일 오후 4시 47분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비대위 출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신문이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려서 1시간여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측과 이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체제의 정당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는데, 우선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비대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내용상 하자가 있다. 국민의힘 측은 전환 과정에 문제가 없다 라는 입장으로 충돌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 황정수 수석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지난 10일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신문 기일을 열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법원 신문에서 이병철, 강재규 변호사 등 법률 대리인과 함께 직접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황정건, 홍승칠 변호사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측은 오늘 당이 비대위 체제 수립 이유로 들었던 비상 상황에 해당하는 상황이 과연 있었느냐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당대표 임기 2년 중 6개월의 권한을 다 할 수 없다면은 그것은 비상 상황이 맞는다. 더구나 배현진 의원 등 최고위원 5명이 사퇴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 측은 국민의힘 당헌에는 당대표가 권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비대위를 출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은 이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 의결 과정이 적절했느냐를 두고 양측은 가장 날카롭게 맞섰습니다. 여기서 아마 승부가 결정될지 모릅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은 배현진, 윤영석 의원 등이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하고도 지난 2일 최고위원회 표결에 참여한 점이 문제다. 이게 위법성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사퇴 의사 표시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이므로 그 의사 표시에 의해 사퇴 효력이 이미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에 다시 출석해서 내린 최고위 의결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최고위원 사퇴는 사퇴서를 낸 시점부터이지 의사만 밝혔다고 법률상 사퇴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쟁점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사퇴 선언을 했으면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느냐 아니면 사퇴서를 낸 시점부터냐, 여기에 대해서 판사들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가 오늘 이 가처분 신청 인용이냐 기각이냐의 결판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9일에 비대위 전환을 위해 열린 전국위원회가 유튜브로 진행되었고 표결이 자동응답 전화로 이루어지는 등 이것도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의사 정족수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방식이었고 토론권도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후보자 지명도 똑같은 ARS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쪽 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의 절차상 내용상 하자를 따져서 가처분 신청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은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신중히 판단하여 이러면은 18일 이후 결정을 내겠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18일 이후라면은 이게 오늘 자정을 넘으면은 18일이니까 내일 새벽이 될지 아니면은 며칠 더 걸릴지 모르겠는데, 보통 정치 사안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정치의 영역이다 라고 해서 적극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 않고 아무리 정치 사안이라고 해도 상식과 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면은 또 인용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지금 결코 대통령실 주변의 분위기입니다. 결코 낙관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은 인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인용이 되면은 어제 비대위가 공식 출범하고 그럼으로써 이준석 전 대표가 되었습니다. 400여일 만에 자동 해임이 되었는데, 이게 무효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무효가 되면은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느냐, 다시 비대위 출범 과정을 다시 시작을 하느냐, 일단 굉장한 충격이나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위원 사퇴와 관련된 논란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수완박 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인 민형배 씨를 위장 탈당시켰습니다. 그걸 가지고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배현진, 윤영석 두 최고위원이 사퇴를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최고위원회에 출석해가지고 표결에 참석한 것은, 이거는 위장 사퇴 아니냐, 위장 사퇴라는 꼼수를 쓴 것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약점이 잡힌 상황입니다. 위장 탈당과 위장 사퇴, 이게 다 꼼수 아니냐, 적법 절차 위반 아니냐, 이런 시비에 휘말리는 그런 약점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하는 일을 쭉 보면은 밀어붙이는 힘, 우직한 거는 알아줘야 되겠는데, 뭔가 이 디테일이라는 것은 뭐 세부적 절차 등등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이런 데서 좀 약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일은 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일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디테일 속에 있다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만은, 당내에도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당권을 쥐었다고 해가지고 또는 대통령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그 방향으로 비민주적으로 그리고 비합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그런 판례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문제는 법에 따라서 판단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사이 계속 주장하는 게 자유인권 법치다, 이게 보편적 가치다 라고 하니까 국민의힘이 이번 이 결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겸허히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